안녕하세요. 취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. 자,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손절하면서 롱에 들어갔는데 다시 만달러를 깨고 내려오면서 이 롱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숏으로 진입했습니다. 그래서 백테스트상 거래 목록을 보시면 직전 두 번의 거래에서 모두 연속 손절이 났기 때문에 손해가 꽤 큽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슈퍼 트렌드죠.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얻어 걸린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위에는 슈퍼 트렌드 지표고요. 살짝 수정해서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. 이렇게 구름대처럼 보이게 해놨죠.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익률 그래프예요. 그래서 빨간색이 일반적인 슈퍼 트렌드 전략에 대한 수익률입니다. 그래서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기록을 시작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 약 508% 기록하고 있고요. 그 위에 보이는 보라색 이 그래프가 제가 약간 수익률을 높인 그런 전략입니다. 지금 701% 기록하고 있죠. 제가 쓰고 있는 이 슈퍼 트렌드 지표 이게 굉장히 그 추세를 타기에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종목에 특히나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. 이렇게 추세를 한번 타면 이게 쫙 잘 타주기 때문에 너무나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물론 손절은 나가요. 성과를 보시면 승률은 한 40% 후반대 나오고요. 최대 손실폭도 한 지금까지 20% 내외면은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고요. 수익 팩터도 2.4로 굉장히 높죠. 이 슈퍼트렌드 지표가 잘 맞는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 종목이 추세가 잘 나온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앞으로도 이 슈퍼트렌드가 잘 맞을지는 모릅니다.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이렇게 잘 나왔지만 이 시점 이후로 꺾여 내려가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보라색 그래프처럼 어떻게 수익률을 좀 더 높였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. 이 슈퍼트렌드가 다 좋은데 고점에서 팔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추세를 잘 타다가도 이 고점을 분명히 여기서 형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팔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. 왜냐면 이 녹색 선을 뚫고 내려와야 매도 신호가 뜨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고점에서는 절대 팔지 못하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야 팔 수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 만약에 고점에서 팔았다면은 21%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우리는 전략대로 해야 되니까 12% 정도 먹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.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점 뚫고 갈 때는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좋다가도 이제 스위칭 지점에서 포지션 청산을 하면 수익률이 거의 반이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나서 좋긴 하지만 좀 아쉽죠.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고점을 찍어보면은 5%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고점에서는 절대 팔지 못하고 이 녹색선 밑을 깨야 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1% 손실이 나죠. 상당히 아쉽습니다. 근데 그 추세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팔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팔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대로 그냥 수익 한 이 정도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팔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추세가 더 길게 나오는 구간이라면은 만약에 5% 정도만 먹으면 난 만족한다 해서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사실은 추세가 더 많이 가고 그냥 고점에서 팔지 않더라도 전략대로 했을 때 12% 정도까지는 이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5%로 수익을 자기가 자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전략대로 하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중간에 내 생각대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 결과 자체가 이런 모든 이렇게 크게 먹을 때도 다 포함이 되고 이렇게 손실 보는 순간도 다 포함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12%를 먹지 못한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략대로 하실 때 그냥 임의로 손절하거나 익절을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. 익절이나 손절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이 전략에 포함시켜서 백테스트를 돌려봐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는 만약에 5%
익절을 하고 싶어 그러시면은 이 전략에다가 5% 익절 조건을 포함해서 백테스트를 돌려봤을 때 우상향하는 결과가 나온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전략에다가 5% 익절 조건을 포함시켜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익절이나 손절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익절이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익절인 거죠. 수익을 자른다. 수익을 잘라내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선 좋죠. 만약에 5% 익절 전략을 썼으면은 5% 먹고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크게 먹는 구간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. 동시에. 자, 손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만약에 숏을 쳤는데 가격이 이제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. 올라가다가 또 이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한 1% 정도 손절을 짧게 잡는다 라고 해서 1%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1.4%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구간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러저러한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익절과 손절 하시려면은 그 조건들을 다 백테스트에 포함시켜서 돌려보신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저는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을 좀 얻어 걸리긴 했지만 어떻게 약간 더 높게 나오게 했냐면요. 가격의 움직임일 양상을 보니까 가끔 이렇게 장대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 장대봉이 나오면은 약간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가 그 방향이 전환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어떤 과학적인 규칙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뒤에 움직임은 약간 재미없는 그런 움직임 또는 방향이 이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. 제 느낌상. 그렇다면은 그런 장대봉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약간 포지션을 좀 줄여보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장대봉이 나온 다음에 포지션을 줄이고 백테스트를 돌려봤을 때 그것이 수익이 좋게 나오면은 이 장대봉 이후로는 백테스트 전략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해봤죠. 저는 이제 단순히 진입 지점에서 몇 퍼센트 익절이나 몇 퍼센트 손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봉의 길이를 봤어요. 이 몸통 길이를 봤습니다. 여기 차트에 여기 괄호 부분을 보시면 이 몸통 길이의 퍼센트가 나와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장대봉을 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봤더니 한 4% 봉 정도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장대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보시면 여기 4.45%죠. 그냥 눈으로 봐도 다른 애들보다는 좀 깁니다. 그리고 얘도 4.45%. 이거는 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중간 정도 애매하죠. 얘는 2.58% 정도. 그리고 얘는 좀 다른 애들보다는 길죠. 얘도 4.5%. 이런 거 길어 보이죠? 4% 넘죠? 이런 거 길어 보이고 이거는 약간 애매한데 보니까 2.97%. 봤더니 한 4% 넘으면은 장대봉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4% 봉이 나오고 난 직후에 포지션을 약간 줄여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죠. 그래서 해봤더니 바로 이 결과가 나왔어요. 이 보라색 그래프에 대한 백테스트입니다. 지금은 이제 미실현 손익까지 포함돼서 701%라고 나오는데 이 직전 여기까지 숏친 상태까지 그 직전 이제 순익이 695%예요. 어찌됐든 이렇게 청산 주문이 이렇게 있죠. 근데 이 청산 주문 직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4.45% 몸통이 4.45% 길이의 장대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퍼센트는 이 몸통 길이만 포함되는 거예요. 시가에서 종가 기준이고요. 저가와 고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가 대비 종가가 4%가 넘으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물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격이 옆으로 흐른다든가 가격이 더 내려가서 포지션이 전환될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든 거죠. 그래서 이 경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경우예요. 이 4% 익절 전략에 대한
백테스트를 돌려봤고요. 그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뭐 이때쯤 이 결과를 도출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4% 봉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포지션을 반 정리했거든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왔죠. 여기에서 반을 털었으니까요. 그래도 한 9.94%, 10% 정도 수익을 봤고요. 나머지 반은 여기에서 털었으니까 7.14%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간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이후로는 여기에서 4% 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롱 포지션이 아니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별다른 영향은 없었어요. 그래서 실전에서는 요거 딱 한 번 제가 좀 이득을 봤습니다. 근데 뭐 이렇게 4% 봉 다음에 익절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요. 이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3% 정도 수익을 먹고 한 50% 정도 익절할 수 있었죠. 근데 결과적으로 스위칭 지점에서는 수익이 더 컸습니다. 5%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반을 털었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더 수익을 먹지 못했죠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장대봉이 여러 번 출현하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느냐, 이 전략상 이 장대봉 출현한 다음에 이 익절을 쓰면은 자기 포지션의 50%를 정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 신호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100을 갖고 있었으면은 50을 털고 50을 가져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신호에서는 50을 갖고 있기 때문에 25를 털고 25를 또 갖고 가는 거고요. 세 번째에서는 25의 반인 12.5를 털고 12.5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. 자, 숏의 경우에도 이 숏의 몸통 길이가 이제 마이너스 4%보다 작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50%씩 털어가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. 만약에 뭐 3%면은 빨간색보다 밑으로 더 내려가고 2%도 안 좋죠. 1%도 안 좋고 5%를 하면 5%도 괜찮네요. 5%도 좋고 오히려 수익이 약간 더 나네요. 4%보다 6%, 6%도 좋고 한 6%까지 수익이 좋은 것 같아요. 4에서 8% 그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. 6%도 좋아 보이네요. 굉장히.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몇 퍼센트를 털어낼 것인가 그것도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장대봉 나오고 난 다음에 30%를 터는 전략이라면 어땠을까 봤는데 675%로 좀 안 좋죠. 안 좋아졌죠. 그러면 한 뭐 70%를 털면 어떻게 될까요? 수익이 더 좋아졌고요. 만약에 여기서 100%를 털면은 수익이 가장 좋게 나와요. 그러니까 장대봉 나온 다음에 그냥 다 털면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아까 이 구간에서 1차, 2차, 3차까지 그러니까 익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청산이죠. 그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. 1차, 2차, 3차 청산이 있었는데 그냥 1차에서 다 털어버렸죠. 이 경우에는 뭐 1차에서 터는 전략도 그냥 좋게 보입니다. 어느 정도 수익이 비슷했고요. 이 경우에는 이제 10% 수익 거둘 수 있었고 만약에 그냥 가져갔다면 6%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장대봉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꿈보다 해몽이긴 한데 여기에서 거래량도 이렇게 크게 털었고 여기서 이제 털어낼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나갈 사람들은 여기서 뭐 거의 이제 먹고 나간 거고 그 뒤로는 물론 여기 이제 상승폭이 좀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뭐 좀 힘이 없다 여기보다는 좀 힘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. 그렇고요. 뭐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비트에서 했었고 이제 비트맥스에서도 좀 가능해요. 비트맥스에서도 역시나 이 슈퍼트렌드 전략이 괜찮게 결과가 나오고요. 장대봉 청산 전략도 물론 이제 과거에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뭐 2018년에는 그냥 전략이 좋았었는데 뭐 그 이후로는 청산 전략이 더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. 아까 했던 대로 4%에다가 50% 터는 전략 하시면은 약간 좋아지긴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엄청 낮네요. 근데 이제 과거는 가격의 이제 절대값이 작았고요.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초반에 어떤
결과들은 좀 신뢰성이 좀 낮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적어도 한 2017년 정도 그때부터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. 2017년으로 맞춰보면은 결과는 뭐 여기서는 이제 보라색이 좋게 나오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고요. 근데 여기 2019년 이후로는 좀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죠. 그래서 뭐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, 그리고 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장대봉 청산 전략을 쓰신다면은 장대봉의 길이는 몇 퍼센트로 할 건지, 그리고 청산할 때 포지션의 몇 퍼센트를 털어낼 것인지,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직접 이제 테스트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전략이라는 게 이제 매년 같은 게 아니라 매해 갈수록 이 시장에 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. 거래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서 이제 뭐가 좋은 전략이다, 뭐 어떤 값이 좋은 설정 값이다, 뭐 그런 것들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슈퍼트렌드 전략에 이 장대봉 청산 전략을 섞으면 약간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,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